일단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지난 주말에는 3-5-2를 썼었는데 오늘 경기는 3-4-3을 다시 들고 나왔죠. 그리고 이 3-4-3을 들고 나온 건 프랑크푸르트의 대응법으로 3톱을 들고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프랑크푸르트도 3-4-3 전형을 쓰거든요. 이때 토트넘이 3톱을 쓰게 되면 토트넘의 3톱과 프랑크푸르트의 3백이 1대1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히샬리송과 은디카, 중앙에서는 하세베와 케인, 오른쪽에서는 투타와 손흥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을 올렸을 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단 한 명의 선수만 자신의 마크맨을 따돌리게 되면 곧바로 1대1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4-3과 3-5-2 어떤 전형을 쓰느냐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3-4-3도 3백을 상대할 때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상대의 3백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할 때의 강점이었거든요. 오늘 경기 좋았던 건 뭐냐?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좀 가담을 해주면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살짝 전방으로 끌어내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수비수가 올라올 때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와 손흥민의 스피드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자기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죠. 이 장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던 투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투타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투타가 올라오니까 방향을 바꿔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투타와 손흥민의 스피드 경쟁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케인을 거쳐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만 줄 수 있으면 곧바로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초반에는 여기서 케인이 하세베에게 볼을 빼앗기니까 손흥민에게 패스가 안 오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 초반 이후부터 케인이 하세베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하세베를 완전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득점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었죠. 케인과 하세베가 1대1로 맞붙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에메르송이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측면에 있던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인이 하세베를 완벽하게 등을 진 상태에서 이겨내는데 성공을 하니까 여기서 케인이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을 마크해야 되는 투타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완벽하게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이후에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케인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하세베를 이겨내는 장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패스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았던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손흥민이 얼마나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냐면요. 중앙에서 볼 경합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손흥민과 투타, 중앙에서는 케인과 하세베, 히샬리송과 은디카.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살짝 뒤로 빠집니다. 투타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투타와 손흥민의 거리가 멀어져 있죠. 손흥민에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낸 이후에 뛰어들어간다. 이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손흥민 선수가 살짝 내려와 있죠. 여기서 이제 안 보이지만 투타가 내려오니까 투타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 방향을 바꿔서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투타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투타의 뒷공간에 넓은 공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이 빠르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하세베가 케인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면서 케인이 히샬리송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도 투타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영리하게 자기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막아내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 장면이 좀 대표적인데,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을 따라서 당연히 오늘 손흥민을 마크해야 되는 투타가 손흥민을 따라 내려옵니다. 투타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이 바로 방향을 바꿔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비법이거든요.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는데, 완벽하게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케인의 패스까지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마음껏 자신의 스피드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였죠. 하세베가 케인을 막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하세베가 케인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케인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국에는 투타가 이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을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옐로카드 한 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반칙을 범하죠.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하세베가 케인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케인의 패스가 너무나 쉽게 손흥민에게 나갔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 프랑크푸르트의 가장 큰 문제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그 발리슛 득점 장면이 나왔던 게 정말 예술이었죠. 호이비에르가 빠르게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거든요. 여기서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보내주는데 순간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놓쳤고요. 이때 손흥민은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발리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 입장에서 한 번만 놓쳐도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선수인 거예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의 스피드가 살아나는 장면도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아주 좋은 발리슛 찬스에서 아주 멋진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토트넘의 좀 문제는 결국 수비 라인에서 불안이거든요. 일단은 에메르송 로얄 쪽에서 패스 미스가 일단 많이 나왔고, 그리고 선제골을 실점할 때 매우 안 좋았죠. 로메로가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에게 패스한 장면이었는데 다이어가 터치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이 너무나 멀리 떨어지면서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에 성공하죠. 다이어의 실수로 프랑크푸르트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고, 다이어의 볼을 빼앗아서 카마다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 선제골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에메르송 쪽에서 패스 미스 나오는 거나 다이어가 이렇게 터치 미스로 실점을 허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수비 라인의 미스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손흥민을 막다가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한 명이 부족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라인을 올린 상태였어서 결정적인 찬스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토트넘이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실점까지 허용합니다. 이게 너무 안 좋은 장면이었던 거죠.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의 집중력이 완벽하게 떨어졌던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비수마가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마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비수마가 자신의 마크맨을 순간적으로 놓쳐요.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프랑크푸르트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비수마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토트넘이 완벽하게 수비 집중력을 잃었던 장면이었고요. 심지어 프랑크푸르트가 10명이었는데 경기 막판에는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오늘 콘테 감독이 마지막에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을 나갔는데, 오늘 토트넘에게 있어서 수비적인 불안감들이
매우 좋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세세뇽이 나왔다는 것도 아주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페리시치와 세세뇽은 성향이 달라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세뇽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빨라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페리시치는 1대1 돌파 능력과 마무리 크로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처럼 오늘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팀들은 세세뇽의 빠른 발이 필요하고, 반대로 라인을 내리는 팀을 상대로는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는 팀이다 보니까 세세뇽을 투입해서 세세뇽과 손흥민의 공격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토트넘이 공격으로 올라갈 때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와 주니까 세세뇽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빠르게 올라가서 손흥민을 도와줄 수 있는 세세뇽이 조금 더 손흥민과 호흡이 좋은 거죠.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모습이에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손흥민이 돌아섰을 때 투타가 손흥민을 따라 내려왔다가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미리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세세뇽의 움직임입니다. 세세뇽이 손흥민이 볼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 빠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투타가 세세뇽 쪽을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투타가 세세뇽을 마크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끌려 나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투타의 뒤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세뇽이 볼을 잡을 때 투타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니까 이때 손흥민이 뒤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세세뇽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역습으로 나갈 때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와서 손흥민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분산시켜주고, 이때 손흥민에게 득점 찬스가 나온다. 이게 세세뇽과 손흥민이 호흡이 잘 맞는다고 평가받는 이유거든요. 콘테 감독이 최근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별로 안 좋은데도 페리시치를 계속해서 썼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상대 팀의 성향에 맞게 페리시치가 아니라 세세뇽을 기용하면서 역습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가져갔다. 페리시치가 아니라 세세뇽을 선택한 것이 콘테 감독의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승점 7점이 됐고요. 반면에 스포르팅이 토트넘한테 승리하고 프랑크푸르트한테 승리한 이후에 마르세유에게 2번 다 졌거든요. 그러면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리그 1위로 올라갔습니다. 토트넘이 1위, 그 다음에 마르세유와 스포르팅이 승점 6점으로 2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승점 4점으로 4위가 됐는데, 사실 이 조는 아직까지도 혼돈에 빠져 있다. 이게 사실은 한 경기만에 바뀔 수가 있는 순위거든요. 남은 경기가 토트넘이 홈에서 스포르팅하고 만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마르세유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일단 이 두 경기를 토트넘이 모두 다 승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해야 될 거예요.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로 리그 1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 자체가 매우 좋아 보인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매우 기분이 좋았던 장면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